오늘은 126페이지고요. 물질의 상태 변화 시 열에너지 출입 이용인데요. 여기 이제 얘들만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의 원리,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이제 이 단어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고 제 끝이에요. 1번 보시면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되어 있고,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전 입자가 둔해지면서 단단해지는 느낌,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배출했잖아요. 그치? 그럼 주변 입장에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은 따뜻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응고, 액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응고열을 방출하는 경우를 보시면요. 응고란 게 뭐였니?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물이, 쉽게 말하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요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추운 지역에서 이제 얼음 집을 짓잖아요. 이글루. 그래서 가만히 두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물을 또 뿌린데, 왠지 우리 느낌에는 되게 추울 것 같지만 물을 뿌리면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그때 열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이 따뜻하게 내부가 유지된대요. 두 번째, 뭐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돼요. 액체 파라핀이라고 해가지고 양초가 파라핀 성분이잖아요, 그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파라핀이 이제 따뜻한 게 따뜻하게 녹았던 액체가 굳어지면서 열을 방출해. 그러면서 이제 온열 치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몰라도 돼, 그거는. 세 번째,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냉해라고 하는데요. 냉해를 막기 위해서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둔다 돼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과일이 얼기 전에 미리 주변에다가 물 상자 같은 걸 두면요. 물이 먼저 얼겠죠, 그치? 네, 그러니까 물이 얼기 전에 물이 얼면서 이렇게 열을 배출한단 말이야. 그럼 과일은 상대적으로 덜 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거고, 예전에 뭐 조선시대의 석빙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응용했던 방법이고, 석빙고 같은 데서도 이제 얼음 석빙고나 그런 뭐 얼음 냉장고를 사용할 때도 주변에 물 동이 같은 걸 놔둔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뒀던 뭐 음식품들이 상하지 않고 겨울에도 보관할 수 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는 거를 방지하면서 보관을 했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네 번째, 사과 농장이나 뭐 오렌지 농장 같은 데서 한파에 대비해 가지고요. 사과 꽃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막는다는데요. 뭐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일 같은 데다가 주변에 또 우리 생각에는 물이 어니까 과일이 얼 것 같은데 거기다 물을 뿌린대. 그러면요. 물이 그냥 얼어버리잖아. 그러면 대신에 물이 얼면서 이렇게 배출하는 열 때문에 과일이 어는 것도 방지할 수 있대요. 또 이런 기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응고열 방출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액화는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사우나에 가면 여러분들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물방울들이 항상 맺혀져 있잖아요. 그지? 그 수증기가 물방울 맺혀져 가지고 된 건데, 가면 어떠니 항상 습하고 되게 뭐가 덥잖아요. 그지? 무더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따뜻한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증기 난방으로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뭐 스팀 난방 같은 거 뭐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놀러 같은 데 가보면 펜션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쓸 수도 있잖아요. 스팀으로 해서 물방울 이렇게 수증기 분산시켜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난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경험해보죠.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되게 무덥잖아, 그지? 그래서 기체가 이제 수증기로 되면서 물방울이 되면서 조금 이제 습하고 무더운 걸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것도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커피 기계에서 스팀 분출 장치로 우유를 데운다 되는데요. 스팀으로 우유를 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네 번째, 추울 때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입김을 불면 손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되는데요. 추울 때, 이거 한겨울 얘기예요. 우리가 수증기로 이렇게 불잖아. 이때 나올 때는 기체 형태가 되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물방울로 얼어버려. 물방울로 온다기보다는 물방울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우리 몸에 닿을 때는 물방울이 닿는 거지, 그치? 그때 물방울로 변하면서 주변에 열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입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에서의 뭐 습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또 역시 이제 따뜻해지는데, 요거는 한겨울에 눈 내릴 때. 눈이라는 거는 수증기가 눈방울에 얼어서 붙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겠지. 그러니까 눈방울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열을 방출하니까 눈이 오는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영하로 뭐 굉장히 추울 때 눈이 오지 않아요. 항상 영하 0도라든지 영상 뭐 1, 2도라든지 조금 비교적 따뜻할 때 눈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약간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수증기가 눈에 달라붙으면서 눈방울로 달라붙으면서 점점 이제 승화가 되고 커지면서 열을 이제 배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인데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여기다 밑줄 할게요. 화살표가 아니라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해 놓으세요. 그래서 열을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자가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 입장에서는 열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융해 보시면요.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물로 녹는 걸 말해요. 대표적인 게 얼음 장식장 같은 장식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얼음 장식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주변에 가면 뭔가 서늘한 느낌이 나잖아요. 물방울로 조금씩 녹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 여기 있네요. 얼음 조각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이거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었을 때 시원해진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다양한 거지. 세 번째 아이스박스라고 해서 거기다가 넣으면 얼음을 채워 넣으면요. 음식물들이 아이스박스에도 얼음이 조금씩 녹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방울이 조금씩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들이 시원하게 보관이 되는 거고요. 여름에도. 네 번째 휴대용 버너를 사용한 후 연료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쓰는 버너 있잖아요. 거기 가스통 있잖아. 가스통이 원래 기체야. 기체가 가득 들어 있어서 쓰고 나면요. 액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잖아. 그래서 흔들면 물 소리가 나. 그래서 액체 가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만져보시면은 그 통이 되게 차. 여러분 아직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더운 여름철에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뭐 이런 거는 뭐 좀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 왔을 거고, 분수라든지 뭐 물놀이터라든지 뭐 수영장 이런 데 가보시면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한다 돼 있는데요. 이것도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사막에서는 양가죽으로 된 거기다가 물통을 양가죽으로 만든대요. 근데 그 양가죽에 조그만 미세한 구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진 않고요.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이제 슬슬 이제 기체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치? 액체가 이제 기체 형태로 되는 거니까 수증기가 되면서 쭉 빠져나가겠죠? 그때 이제 물이 시원하게 유지가 된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비슷한 현상으로는 우리 뭐 동물들이 이제 체온 조절할 때 같은 거 비슷한 현상인데 강아지가 더우면은 혀를 내밀고 거리잖아요. 그때 혀를 내밀어서 하는 형태. 왜 혀를 내밀냐면 혀에서 물들이 말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원함을 느끼죠. 우리가 비슷한 걸 어떻게 느끼냐면 언제 느끼냐면 샤워나 이렇게 뭐 세수 같은 걸 하고 선풍기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시원함을 느끼지. 그게 물이나 몸에나 얼굴에 묻어있던 액체가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이게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때 열 에너지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뭐 기화열 흡수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열 흡수 보시면요. 우리 잘 아는 거 베스킨 라빈스에서 항상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형태인데 기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이제 가져가니까 주변 에너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음처럼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이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물의 체온 조절 방법, 이게 이제 기화열을 흡수하는 방법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강아지 같은 경우 혀를 내밀어서 입속 수분을 증발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 기화열이 되겠지. 두 번째, 뭐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 보면요, 진흙 같은 데서 이제 몸을 뒹굴잖아. 그 이유가 몸을 이제 깨끗하게 나름대로는 우리 입장엔 되게 뭔가 더러워 보이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뭔가
샤워하는 느낌, 뭔가 미생물 같은 거를 제거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묻은 물을 이제 증발시키면서 시원함을 느끼기 위한 게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떠니? 자기 털을 이렇게 막 핥잖아, 그치? 그 이유가 좀 답답하고 느낄 때 핥으면 어떻게 물이 묻었으니까 이제 수증기로 변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동물들도 스스로 체온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스스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항아리 냉장고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뭐 사막 지방 같은 데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건데요. 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냉장고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화열 흡수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네, 동물의 체온 조절 방법, 기화열 흡수,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 기화열 흡수고요. 항아리 사이에 흙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흙에다가 이제 흙을 두고요. 흙에다가 물을 뿌려놔. 그러면은 흙이 축축하게 젖겠죠. 그지? 그럼 젖어가지고 얘가 증발하면서 마를 거 아니야. 요때 열을 가져가겠지. 맞죠? 물이 마찬가지로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을 가져가겠지. 그러면은 그 안에 보관된 통에서는 뭐 음식물들이 좀 시원하게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옛날 조상들의 이제 뭐 현명한 지혜가 되겠죠.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빈 공간에 젖은 흙을 두면 물이 기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거.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생소한 것들이 사막 지역에서 양가죽에 물을 보관하는 거랑 이렇게 항아리 냉장고, 팟인팟 쿨러라는 이름인데 원래는 어쨌건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소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담긴 물이 시원하고 따뜻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것도 역시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는 기화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화열 흡수라고 또 적어 놓으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기하면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시원함이 유지된다는 것들이에요. 오른쪽에 6, 7, 8, 9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나머지 에어컨하고 냉장고의 원리 제가 필기 좀 해볼게요. 6, 7, 8,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책을 보고 하면 당연하지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를 보고 하면 엄청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잘 익혀주셔야 돼요. 다폰 친구들은 우리 위쪽에다가 빈 공간에 에어컨의 원리 한번 같이 적어주세요.
우리 주변에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전제품 중에 에어컨하고 냉장고가 있잖아요. 같은 원리로 이용되는 거 제가 이제 정리 한번 해봤지만 해보면 이제 같은 원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거꾸로 돌리는 게 이제 난방기인데 예전엔 교재에는 1호 개정 개정에는 난방기도 있었어요. 에어컨을 거꾸로 돌려서 난방을 시키는 거.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략이 돼 있었고 어쨌건 에어컨만 나와 있는데 에어컨하고 냉장고 원리는 똑같아요. 자, 6번부터 잠깐 볼게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 변화인데 제가 지우긴 했는데 한번 잘 뭐 찾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은 A, D 죄송해요. 6번은 B, C, E가 되겠죠?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 변화는 점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위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B, C, E가 되겠네. B, C, E. 7번 추운 겨울 사과 농장에서는 사과꽃에 물을 뿌린다 돼 있어요. 요거는 7번은 1번의 A가 되겠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열 방출이 되겠고요. 2번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상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돼 있는데 왼쪽에도 있지만 융해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7번에 2번은 B가 되겠고요. 3번 추울 때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입기 물면 손이 따뜻해진다 되는데 이거는 3번은 D가 되겠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그 다음 4번 여름날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돼 있는데요. 기화열이죠. 그래서 7번에 4번은 C가 되겠네. 기화열 흡수. 8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흡수 방출되는데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해진다. 이거는 이제 방출되겠고요. 후덥지근해 따뜻해진 거니까 주변 입장에서는 방출된 거지, 그지? 이번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해진다. 따뜻하게 한다. 기온이 올라간다. 다 방출이에요.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뭐 4번도 마찬가지로 시원해진다. 이런 것들은 흡수가 되겠죠. 입자 입장에서 흡수라니까 주변 온도는 시원해진다고요. 9번 상태 변화가 날 때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인데요. 똑같은 건데요. 자,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그래서 9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낮아지겠죠. 2번 몸을 닦아서 시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만드니까 낮. 그리고 3번 얼음이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높 해야 되겠고요.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 얼음팩을 함께 넣어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한다. 이거는 낙이 되겠죠.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하는 게 따뜻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문제만 보면 엄청 헷갈리죠. 왼쪽을 보면서 풀어도 뭐 헷갈릴 텐데, 그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자, 3번에 에어컨의 원리 돼 있는데요. 이거 별표 쳐놓고요. 책을 먼저 보시면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실내가 시원해진다 돼 있고요. 실내기가 우리 이제 실 안쪽에 있는 저 에어컨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컨이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저 장치가 실내기가 되어 있고 실내에 장치하는 거 실내기가 되어 있고요. 실외기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쪽에다가 또 장치 하나를 또 만들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뭐 선풍기 같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서 나가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내기는 증발기라기도 해요. 증발이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고요. 기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기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화열 에너지는 흡수기 때문에 주변 에너지를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낮아진 온도를 바람으로 불어내는 거야. 그러면 찬바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외기는 반대로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야. 기체를 액체로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화열을 방출해. 그러니까 주변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실외기 뭐 웅웅거리는 이게 선풍기처럼 웅웅거리면서 돌잖아요. 그 주변에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고로 그 실외기에서 액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실내기 안에 증발기. 요 우리 실내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에어컨 장치는 증발기가 있어서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요. 냉매를. 그래서 액체 냉매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그럼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입장에서는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죠? 낮게 만든 다음에 차가운 바람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어내는 거예요. 에어컨. 그치?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나가면 기체 냉매가 이제 다시 액체로 식어서 액화열을 방출해요.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가겠지. 그래서 실외기 주변에 있으면요. 주변 온도가 올라가니까 주변 온도가 이제 따뜻한 바람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 그리고 에어컨도 보시면 똑같아요. 에어컨 안에도 이제 증발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액체 냉매를 기체로 변화시키고 기화를 흡수해. 똑같죠 과정이,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근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옆판이나 뒤쪽 판에 보면은 응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축기에서 다시 기체를 액체로 응축시켜. 그러면서 이제 액화열을 방출시키겠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의 옆쪽이나 뒤쪽을 한번 만져보시면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래서 지금 원리가 똑같죠. 에어컨이나 냉장고랑.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에어컨에서도 난방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요 과정을 정확하게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과정을 이제 반대로 돌리는 게 안에 들어있어서 그게 요 책에는 뭐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그냥 반대로 응축기로 응축을 시킨 다음에 반대로 증발기로 이제 기화를 흡수한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번 보면요. 오른쪽에 그림은 에어컨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액체 냉매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죠? 그리고 실외기에서는 기체 냉매가 액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흡수와 방출 그리고 기온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128페이지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돼 있고요. 이거는 냉각하는 거니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열을 방출하잖아요. 그지? 그거에 대한 거고요. 자, 시험관에 로르산을 3분의 1 정도 넣고요. 로르산이라는 거는 왼쪽에 보시면요.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로르산을 넣고 뜨거운 물에 담기면 넣어요. 로르산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로르산이 모두 녹으면 시험관을 꺼낸 뒤 액체 로르산이 잠기도록 온도계를 시험관에 넣고 고정한다 돼 있고요. 점점 이제 식어가겠죠, 그지? 뜨거운 물에 있어서 액체 상태로 녹았었다가 점점 식으니까 고체로 변하는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고체가 될 때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보시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점점 이제 식어가고요. 로르산의 상태는 액체에서 액체 플러스 고체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제 뭐 열을 가해서 액체가 고체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식으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이름으로 로르산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게 되고요. 액체 상태로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나 구간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냉각되면서 점점 이제 냉각되면서 이제 기체, 액체, 고체로 가는 구간인데 이번엔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고 평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평행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 이제 확인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고요. 로르산이 어느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또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액체가 느슨해졌던
입자끼리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굳어져 간다고요. 그때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열을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액체 로르산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다가 응고하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게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확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0페이지 이번에 물질 가열할 때요. 마찬가지로 가열할 때 이번에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행한 구간이 나오고 기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 액체, 여기가 물이에요. 여기가 기화가 되는 구간이고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체가 되겠고 수증기가 되겠죠. 이 구간을 지금 실험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요. 3분의 1 정도 넣고 끓임쪽을 넣는다는 얘기인데 끓임쪽을 넣는 이유는요.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넣는 실험 기법이고요. 돌 같은 거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넘어가고요. 세 번째, 가열 장치로 물을 가열하면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삼각 플라스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물이 쭉 이제 끓다가 14분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100도씨가 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지? 요게 이제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거니까 밑에 표를 보시면 나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물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험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넘겨주시고요. 132페이지에 물질을 냉각하여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에 변화해서 제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칠판으로 정리해뒀던 그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태 변화의 이름 있죠? 액화, 기화, 융해, 응고, 그리고 열이 어떻게 방출되고 흡수되는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쉴게요. 그래서 9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9번까지. 같이 볼게요. 1번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랬죠. 2번 기체에서 고체로 승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돼 있고요. 맞나요? 틀리나요? 고체가 되면서 점점점 열을 방출하겠지,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네. 3번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액화열을 방출한다 그랬어요. 액체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한다. 네, 맞아요. 4번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건 융해고요. 열을 가열을 시킨 거니까 흡수한 거잖아요. 그치? 융해를 흡수한다. 응고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맞네요. 1번에 2번이고요. 어떤 액체 물질을 관찰했는데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4분, 5분, 6분 43.9도가 됐어요. 이때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액체 물질이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액체 물질이면 고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설명 옳지 않은 거 돼 있고요. 0에서 4분 구간은 액체 상태만 존재한다. 그쵸? 2번 4분에서 6분 구간에서는 응고가 일어나고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하죠. 3번 4분에서 6분 구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돼 있는데 응고는 고체가 되면서 열을 자신이 가지고 내뱉는 거지. 그지?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번엔 3번 4번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이고요. 5번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2번에 3번이에요. 3번 이번에 또 물을 냉각시킬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고요. 가 구간에서는 융해가 일어난다. 틀렸죠? 2번 나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만 존재가 아니라 액체 고체가 같이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3번 가, 나, 다로 갈수록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고 거리는 가까워지고 인력은 강해진다고 그랬죠.
틀렸고 4번 가나다라고 할수록 입자 배열은 규칙화되겠죠. 규칙적으로 되겠죠. 5번 다보다는 고체보다는 가 액체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 이거 맞네. 3번에 5번이네요.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3층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까지 되는 걸 다 말하는 거고요. 여기 또 문제 얼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는 얼음이 되겠고 다는 물이 되겠고 마는 수증기가 되겠죠. 가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얼음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지? 맞아요. 나와 라 구간에서는 이제 평형이 이루어진 구간, 이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두 가지 상태가 항상 공존한다. 맞아요. 3번 다 구간, 액체 구간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이용된다.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에 이용되는 거는 나와 라겠죠, 그지? 네. 지금은 열을 받아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3번이 틀렸네. 4번 기체 구간, 그러니까 수증기에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기체니까요. 너무 맞아요. 5번 가 구간에서 마 구간으로 점점점 올라갈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입자 운동 점점 활발해지고 거리는 멀어지고 인력은 약해진다. 그지? 5번 라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닥 돼 있는데요. 상태 변화에 이용되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네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가해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 단계다. 그랬었죠. 6번 왼쪽이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럼 기체고요. 요거네요. 요 그림이고 디귿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기역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니은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리을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미음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그 다음에 비음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요거를 다시 잘 기억해 주세요. 연해질을 흡수하는 구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다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1번.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7번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인데요. 고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열시켜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까지 된 다음에 가 없네요. 고체가 다시 그냥 액체까지만 된 거네, 그죠? 그래서 가는 고체, 다는 액체, 다라는 액체, 가, 바는 고체가 되겠네요. 네, 가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고체가 점점점 열을 받아서 열을 흡수해서 녹는 거니까 1번 틀렸죠? 2번 나 구간에서 물질이 녹기 시작하고 마 구간에서 물질이 끓기 시작한다는데요. 끓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어는 점이니까 틀렸고 3번 다 구간과 라 구간에서 물질의 상태는 같다 그랬죠. 방금 액체로 같다 그랬고요. 마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맞죠? 7번에 4번.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에서 반복되지만요. 평행한 구간에서는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고 함께 상태들이 공존한다. 알죠? 넘어가고요. 8번 나 구간에서 나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구간이고요. 열에너지 출입과 입자 운동, 입자 배열의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열에너지는 흡수하겠죠. 열을 받아서 녹는 거니까. 입자 운동은 점점점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입자 배열은 고체가 액체가 되니까 불규칙적으로 되겠죠. 8번에 2번 되겠네요. 9번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가 되겠고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9번 같은 경우는 답이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네. 왼쪽으로 갈수록 입자 거리는 가까워지고 인력은 강해지면서 규칙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는 멀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지고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되고 그죠? 네. 좀 쉬었다가 뒤에 문제 이어서 할게요. 10분만 쉴게요.